하중기 선생 사례집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인데 그 하중기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그 하중기 선생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대.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두부 파는 사람 이렇게 종 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옛날에 다녔잖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 안 다니지만 두부 장사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다녔는데 그 이제 중국 사람은 아침에 두부를 많이 먹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서 두부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두부를 하중기 선생한테 팔러 왔는데 하중기 선생이 사주를 잘 본다는 이야기가 그 동네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두부 장사가 와서 자기 사주를 봐달라고. 어? 내가 그 복채 대신 두부를 줄 테니까 두부값은 안 받을 테니까 비슷하니까 내가 두부 줄 테니까 어? 공짜로 사주를 봐달라고. 아, 야승기 선생님 뭐 어차피 두부값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러자고. 근데 그럼 두부 장수가 이득인 거 아니에요? 소매가로 파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두부 장수가 그 두부로 복제를 내기로 하고 자기 사주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하중기 선생은 사주를 볼 때 꼭 그 사람의 형제하고 부모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물어본 게 너 몇 시냐? 그러면 이제 지금 사람은 MZ 세대는 태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전 5시 28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나 뭐 옛날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뭐 다굴 때 태어났습니다. 소주 끓일 때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 영만 선생 맨날 대한민국 닭들이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우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술시가 맞으면 예?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있어야 되는데 형이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럼 여동생도 하나 있을 건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나, 여동생이 하나. 아, 그럼 너는 술시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공부를 못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 저는 겨우 이름 석자를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글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진 선생이 그 사람 보고 넌 나중에 부동산, 호텔 등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다. 1991년 임신년부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중기 선생은 죽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혁명군이 TV를 보는데 이 두부장수가 나와가지고 호텔 이렇게 분양하는 광고를 찍어가지고 뉴스에서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걸로 그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어디 부자 사주를 보여요? 네, 이 사주가 왜 그런지 그럼 하나하나씩 저랑 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사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은 얘는 묘월이죠. 앞에 계신 분 혹시 이 사주에 어떤 글자가 등령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묘? 뒤에 분 뭐가 등령했는지 모르세요? 묘월 정화에서 을목이 등령한 거예요. 을목이 등령했으니까 모광지국이 됐죠. 일반론으로 보면 이제 모광지국인데 모광지국이 되고 나면 예? 목을 억부해야 되니까 예? 목이 그러니까 금을 씁니다. 이러면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주는 목이 왕한데 그 다음에 목이 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목화와 토가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이 축을 축술형으로 제어하고 경금을 멀리서 을경합으로 이렇게 합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목화와 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경금과 축토를 제어하고 있는 사주다.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정축일주예요. 정축일주. 그죠? 네. 축은 뭐예요? 재고의 재고. 그죠? 좌하의 재고나 관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충불발이라 네? 재고를 충형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축일지인데 술이나 미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장가도 못 가. 근데 이 사람은 축술형으로 재고가 열려 있어요. 재고가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재고에 있는 재물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그러면은 이게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을경합으로 얘는 재성이죠. 재성을 제압하고 축술형으로 축술형 축미충으로 재고를 제어했죠.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사주의 의향이 재와 재고를 제어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겠어요? 그 돈을 벌게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호텔업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목이 왕하잖아요. 토도 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토목. 예. 토가 중한데 목이 약신이야. 그래서 목이 목극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목으로 돈을 번다. 토목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토가 사주에 세 글자 이상, 네 글자 되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감옥에 갈 위험. 이 사람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언제 갈까요? 예? 언제 간다고 돼 있어요? 말년에 가요. 예. 원래 부동산 업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아파트 많이 짓는 그 유명한 그 건설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저랑 친하게 안 지내더니 망하고 부도나서 감옥 갔다 오니까 가끔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왜 이 사람이 부자라고요? 재성과 재성의 고장을 제어해서 그래. 특히 재고를 열면 부자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근데 재고가 어디에 있어요? 좌하에 있어요. 여기. 좌하에 있는 고를 열었으니까 더 크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이 사주를 보는 관점이에요. 예. 두 번째, 일반론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묘월에 을목이 등령했는데 일간은 정화예요. 정화와 을목은 어떤 관계예요? 습을 상정이야. 을목은 정화를 만나면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만 매캐하게 올라오고 잘 타지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경금으로서 을목을 제어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여기에 있으니까 을경합하니까 연한상 15, 30, 45세가 되는 40대 중반 이후 유병득약으로 돈을 벌게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경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음. 이 사주는 을목이 정화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맞아. 근데 이 을목을 경금으로 제어했기 때문에 재성으로 을목을 제어했기 때문에 부자다. 그래서 유병득약했다. 그건 아니에요. 을목은 뭐예요? 십신으로 인성이죠. 인성인데 그 을목이 정화 일관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인성이 어떻게 돼요? 기신이야.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묘월에 을목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사주는 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을목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잘 못 자라죠. 그러니까 인성이 귀신이야. 잘 자라지 못해. 인성은 뭘 나타내요? 공부, 부모, 엄마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귀신이기 때문에 엄마 복, 부모 복도 없고 공부도 못했다. 그런 건 추론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써놔요. 나중에 제 강의 안 들으는 사람이 글만 보고 헷갈리라고. 자, 을목이 귀신이기 때문에, 예? 요 을목이 왜 귀신이라고요? 을목은 봄에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수기가 없어서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한다. 일간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돼. 근데 인성이 귀신이기 때문에, 겨우 그를 깨쳤다. 그건 맞아.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왜냐? 다른 예문이 있어요.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조화원약에 나오는 사주인데요. 무자, 을묘, 정사, 정미. 이 사주는 한번 보세요. 이거 묘월 을목이잖아요. 을목과 정한 사이가 나쁘다며. 그럼 공부를 못해야 돼. 얘는 과거 합격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주는 차관점이 달라요. 이 사주는 일주가 뭐예요? 정사일주예요. 그죠? 정사일주에서 사중에서 뭐가 올라가요? 무토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죠. 선생님 지장간 다 외우세요? 어, 뒤에 분도 다 외우세요? 사중에 무토가 올라갔는데 사중에 무토가 좌하의 자잖아요. 무자잖아요. 그 사중에 무토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중에 계수와 무게 합 자합했죠. 근데 자합해서 자수를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원령이 목이야. 원령이 토, 화토면은 자수를 완전히 제어하는데 자수를 완전히 제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포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중에 무토가 올라간 얘는 상관이죠. 상관이 자중에 계수에 계수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상관 거관이 됐죠. 그죠? 상관합사라고 상관 거관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벼슬이 높은 관료가 된다. 음. 그래서 여기는 뭐 경운에서 승진해서 상서가 되고 뭐 무슨 뭐 만년의 경신신유에 발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과에 급제한 사람인데 뭐 뭘 금운에만 발전해 20대 조년에 합격했는데 이 사람이 발전한 이유는 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 상관 거관 상관 합살 때문에 그렇다. 음. 이 사주는 뭐가 내격으로 보면 뭐가 부족해요? 수기가 부족하잖아요. 정사일주는 재관을 취해야 되는데 재관을 취하는 도구는 있는데 재관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경신신유에 발전하게 됐다. 음. 궁통병하면 이렇게 되었어요. 묘할 정화는 습한 을목이므로 습을 상정한다. 이 습자가 이 습자가 됐냐? 어? 어떻게 쓴 습자가? 어, 습기라고 할 때 습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이건 공부할 때 보면은 되지만 예? 뭐 묘월 정화가 습을 상정해서 뭐 경금이 투출하고 간목이 감추어지면은 국자감 학생이 될 수 이런 건 실전에서는 전혀 정말 일말의 도움이 안 돼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사주의 차관점은 톱니처럼 물린 지점을 찾는 거지. 뭐 얘는 뭐 봄날에 뭐가 어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서가 되면 뭐라고요? 사중에 올라간 무토가 관을 물었기 때문에 된다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럼 이 사주는
왜 공부를 못했나? 을목이 묘월에 을목이 수기가 없어. 그래서 잘 안 돼. 예? 이 묘월의 을목은 수화 기제를 이뤄서 수기가 공급된 다음에 반드시 뭘 만나야 돼요? 병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앞에 그 상서 사주는 어때요? 묘월의 을목이 수화 기제를 이루었죠. 그죠? 운도 남방운이야. 얘는 남방운이 안 와. 그래서 을목이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예. 오히려 수운으로 가면서 예? 수기가 약해져서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예.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아까 그 조화원약의 이론에 의하면 정화는 경금이 있으면 갑목이 있어서 갑경정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화련진금의 구조를 가져야 진신체계를 이루는데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갑경정의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에, 갑경정의 체계를 갖는 건 가을이어야 돼, 겨울이나. 근데 얘는 봄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묘목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예, 제가 첫 시간이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양생음사가 있어요. 갑의 생지는 해고, 을의 생지는 어디예요? 예. 그래서 갑은 해 중에서 생하고 오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긴 사지야. 여긴 생지고. 을의 생지는 오화예요. 을의 사지는 해수야. 그러면 해월, 10월 달에 되면 갑목은 어떻게 돼요? 생지에 들어가. 을목은 어떻게 돼요? 사지에 들어가. 그 갑목은 해자축 인묘진 사까지 있다가 오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돼. 을목은 오화부터 시작해서 오미 신유술 해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에서 오까지의 6달, 오에서 해까지의 6달이 있는데 해에서 오까지는 갑의 갑이 주로 활동하고 을은 오후부터 해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음색 양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의 을목은 뭐예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되면 을목이 사라져야 되면 귀신이라면 언제 사라져요? 예? 간목이 활성화되려면 언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수목응결이라고 하는데 예. 요 을해라는 데 응하면 을목이 사지에 앉아가지고 동주사라고 해가지고 예? 을목이 힘을 잃기 때문에 을의 대운에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이렇게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굉장히 막 논리적이고 현학적이고 막 예, 12운성을 갖다 봤는데 이런 거 하나도 실제로 통용이 안 된다. 음.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 한번 보세요. 의뢰대운 신민년 발제한 이유. 이 사람이 의뢰대운 신민년에 갑자기 돈을 벌었대. 왜 이 사람이 돈을 벌었느냐? 예? 그걸 설명한 귀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왜냐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 굳이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지난번 강의 때 내가 이렇게 설명했나? 잘 모르겠다. 예. 그럼 혹시 의뢰대원 10년은 왜 발제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돈 언제 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돈을 번 이유가 재성과 재고를 제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재성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고, 재고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 경금과 이 축토가 움직여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제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예? 의뢰대원은 움직인다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여? 을운이 오면 을경합이 멀리서 일어나다가 딱 경금에 응해서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의뢰대운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의뢰대운은 왜 신민년이에요? 신민년이 되면 어떤 글자가 움직여요? 을목이 움직이고 축에서 올라갔죠. 이 축이 움직이고 술이 움직이고 미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축술형과 축미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의뢰대운 신민년에 새우는 응기만 보라고 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축술형이 일어나야 되는 연한에 축토와 술토를 동하게 했으니까. 술토와 축토가 왜 동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술 중에 지장간 신금이 있고, 그죠? 축 중에 지장간 신금이 있으니까 요 술 중에 신금과 축 중에 신금이 세운에 가서 축술형을 이루니까 그 축술형이 되면서 응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을에 대운 신민년에 돈을 탁 벌게 됩니다. 음. 사건, 사건을 봐야 된다. 그럼 몇 월 달에 돈을 벌, 이 사람이 이를테면은, 예? 신민년에 찾아왔어요. 저 올해 사업하는데 몇 월 달에 돈을 벌고, 몇 월 달에 본다고 돼 있어요. 예? 축월, 술월, 예? 또 미월, 그죠? 예, 그때 사건이 있겠죠. 근데 축월, 술월, 미월 중에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예, 하반기. 왜 하반기예요? 뒤에 있으니까. 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내가 말 안 해. 진짜야. 아, 진짜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자, 이 사람 형제 얘기해야 되는데 형제 얘기 내가 왜 안 했지? 뒤쪽에 써놨나? 맨 앞에 있었어요? 아까 형제 얘기해야 되는데 형제 이 사람 위에 형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화면 앞에 화면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구나. 음. 아니, 진짜 새로 오신 분 4주에 본인의 형제 관계가 나온다는 걸 믿으세요? 뒤에 분도 믿으세요? 내가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4주에 형제 관계가 나온다는 걸 믿지 마라. 네. 다만 시를 가릴 때만 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아마 이 사람이 저한테 4주를 물으면 형제 관계를 물어봐. 그래서 위에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으면 너는 술시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왜 제가 믿지 말라고?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 사람은 형제 관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성이 뭔지 찾아야 되고 형제를 나타내는 글자가 형제궁으로 관계를 가지는지 봐야 돼요. 먼저 이사지의 육친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요것부터 보면 되죠. 그죠? 이게 누구예요? 엄마야, 이게. 왜 엄마야? 인성이 엄마 모궁에서 을목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게 엄마야. 그럼 형제는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엄마가 낳으면은 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낳은 식상, 을목의 식상은 나, 정화. 이건 나잖아요. 또 식상이 어디 있어요? 미중의 정화, 미술 중의 정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묘미합하고 묘술합하니까 얘는 분명히 형제야. 그러니까 넌 삼형제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가 정하면 나랑 똑같은 정하는 형이에요, 누나예요? 형. 그죠? 이건 동성이야. 이건 형이야. 근데 하준기 선생은 왜 나이 차이가 많다고 그랬을까요? 나랑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멀어야 돼. 한 번 떨어지면 15년이야. 그죠? 그 정도 10살. 12살까지 나옵니까? 아, 그건 안 나와.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정한데 왜 이건 여동생이에요? 축술형 때문에 성별이 그러면 바뀐다고 했죠. 음.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정화는 여동생이야 돼. 그래서 얘는 술씨라는 거예요. 얘가 기우씨가 됐다. 그럼 여동생이 어때요? 기우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관계가 바뀌어. 예, 묘유 어머니의 식상, 이 비겁을 봐야 될 것이나, 예? 정화를 놓고 보니까 물어봐야 돼. 그 물어봐서 너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니?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가 형이야. 형제야. 근데 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와 충분한 유금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형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중에 있는 정화만 돼. 위에만 있게 됩니다. 정해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묘가 회국했죠. 그럼 이 정화는 여기 있는 정화는 형이었으면 정해시가 되면은 이 사람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여동생이어야 돼요, 남동생이어야 돼요. 남동생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으면 정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꼭 확신하지 말고 시를 가릴 때 써라 이거예요. 예. 형제궁을 계산하는 방법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 말고 다른 데서 공부를 하든지 다른 책을 볼 때 형제궁과 관련된 설명을 들 때 그걸 100% 믿지 말고 다 옛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 수와 이걸 대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음. 근데 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얘는 축술형으로 고를 열어서 부자가 된다면 얘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병자 때문에 예? 두부 장수했냐고요. 노상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두부 한 모에 중국 돈을 한번 한 1원, 2원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지금 한 얼마나 되나? 300원 되나? 예. 그거 언제 그거 팔아가지고 예? 왜, 왜 병자 대운에 두부 장수를 했냐? 왜 그래요? 축술형으로 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쵸? 병자 대운에 병은 겁재니까, 그렇고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축합을 이루어서 고가 다쳤어. 그래서 뭘 하다가 망했는지 도망 다녔는지 그러겠지. 뭐 사기치다가 걸렸는지 도망 다니는 바람에 몰락해서 두부 장수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요. 병자운에.
자축합이 일어나서 자축합 때문에 축술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가 열리지 않고 고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이 사조에 있어서의 돌이킬 반자 반국을 이루었다고. 그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두부장수에서 사는 거야. 예. 자, 다시 강조하건대. 그런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무슨 대운이 어떻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시기를 딱 보면 정해져 있어요. 언제예요? 왜? 45살 넘어서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운을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 나도 잘 안 봐요. 누가 돈 내고 볼 때 이렇게 쓱 보는 거지. 이 사람이 하준기 선생을 만났을 당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눈이 이렇게 작동돼. 이 사람이 하준기 선생을 만났던 시기는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자운에 두부장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두부장수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돈 벌어? 45살 되면 돈 벌어. 근데 그 45살 되면 돈을 버는데 그 대운이 을해 대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원국의 경술 때문에 그때쯤 돈을 번다고 판단하고 대운을 본 건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대운 을해이기 때문에 얘가 돈을 벌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먼저 얘는 그냥 보면 45살에 벌게 됐어. 왜? 그때 재성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요. 잘 안 돼. 물론 30대 중반에 이렇게 예? 축술이 재고를 열면서 돈이 돌기 시작해서 45살 하여간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12년 그런 건 다 응기이고. 그런데 왜 의뢰대운에 돈을 벌었는지 백날을 봐봐라. 알아낸들, 뭘 이렇게 힘들게 사주를 봐야 되냐. 그게 제가 가진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지 마.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딱 원고, 45살 되면 돈 벌겠네. 근데 50대 중반 되면 어떻게 돼요? 축수령 끝에 어느 시대에 토가 많아지면 부도가 나요. 이 사람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축에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축수령이야.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아프거나 뭐 하여간 사고를 치거나 쓰레빨 끌고 나오거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러겠죠. 제가 상했잖아요. 그죠? 마누라는 어때야 돼요? 아프거나 뭐 개하다 빵굴 내거나 그죠? 다 토잖아요.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누가 가는 게 내가 가야 되냐, 마누라가 가야 되냐, 아들이 가야 되느냐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마누라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자는 감옥에 보내는 게 힘들어. 여자는 감옥에 잘 안 가. 그럼 누굴 보내야 돼요? 나하고 아들 중에. 예? 아들이 가면 안 가. 예. 아들이 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야 돼요? 아버지가 가야 돼요?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홍문종이라고 있는데 같이 학원 재벌을 했는데 학원에 그 돈 문제가 생겼더니 아들이 그 홍문종이라고 왜 새누리당인가 모시기 있잖아요. 그 자기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80 먹은 아버지가 대신 갔어. 그 얼마나 효자야 아버지 를 기쁘게. 만약 아들이 사고를 치면 감옥에 안 가. 아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아들이 사고를 치고 서울대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야지. 하진기 선생님 아들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
왜냐 그때 만났을 때 30대인데 내 나이 들어서 아들이 사고 친다네. 근데 내 눈에는 이게 아들이 사고 칠 것 같아. 100% 그래요. 예. 이 사람 지금 억만장자가 돼서 CF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아들이 사고 친 거. 제가 얘기했죠. 크게 되는 사람은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고를 쳐요. 예. 이명박 아들 막 쓰레빠 신고 나와가지고 히딩크한테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한번 해줬다가 막 두고두고 욕먹었잖아요. 예. 그 사람 뭐 하나. 그가 조용히 사례가 아닌데. 그 누구야? 남경필인가? 남경필이도 경기도지사 한참 잘 나갈 때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정계 은퇴했잖아요. 예. 요번에도 누구 그 지난번 탄핵 때 뭐 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막 좀 힘쓰고 크게 떠들던 사람이 그렇죠. 어? 그뭐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아들이 뭐 마약을 했다고 건진. 아들 며느리가 구속됐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 장재원이도 아들이 맨날 사고 치는데 내가 맨날 얘기 한번 장재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놔둬야 된다고 쟤 자제시키면 안 된다고. 아들이 자제하니까 지가 죽었잖아. 예. 그때 그 아들이 감옥 갔어야 되는데 막았. 그걸 막았잖아요 장재원이. 그 아들이 뭐 음주운전했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장재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빼주고 그때 구속시켰으면 됐는데 자기가 막으니까 뭐 자기가 갑자기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들이 크게 사고 치면 절대 빼주지 마세요. 아들이 사고 치면 크게 돼. 김문수는 그 아들이 사고 친 거 뭐 기사 난 거 있나? 그는 아들이 없을 거야 아마. 예? 얼마 하라고. 딸만 하나죠. 예. 사고 친 아들과 아들 없는 사람하고 어떤 게 또 극한 거지. 옛날 기준으로는 옛날 기준으로는 그 사고 치는 아들보다 아들이 없으면 더 자식이 거시기 한 건데. 아까 사주에 부부장수 사주에서 예. 그 개성이 말년에 좀 흔들려도 그래도 절반은 건지지 않습니까? 고가 있으니까 크게 들어왔다 크게 나가죠. 크게 나가는데도 예. 그래도 완전 파산 정도는 아, 아니고. 파산 안 해요. 네. 예. 어? 이거 아까 한 거잖아. 네. 예. 여기 들어가 있어. 자, 비슷한 사인데 이거 하나. 두부장사주랑 비슷해. 그죠? 충미충하고, 예? 여기 무게합하고. 그죠? 예. 아까 두부장수 사주랑 비슷한 건 뭐예요? 충미충 무게합으로 자수와 축토를 제어하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예요? 또 앞에 이 상서했던 사람하고 차이는 상서 사주는 정사일주였잖아요. 그죠? 정사일주에서 사중에 무토가 가서 관을 잡았으니까 이 관이 연이. 연에 있는 내 밑으로 끌어와서 내가 통제했죠. 그러니까 걔는 보관대작이 되는 무기를 겸전하는. 근데 얘는 무토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온 데가 없어. 그죠? 그 아까처럼 그렇게 무토가 강해서 자기 밑에까지 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부는 되지만 귀는 되지 않아. 두 번째, 이사주는 충미충 무게합으로 자수와 축토를 제어하는 것 같지만 자수가 완전히 자합한 게 아니고 자꾸 축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 예, 도망간 거를 때리면 또 축토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게 사주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뭐 유리집 도망다녀요. 재관이. 예.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묘월의 을목이 무토가 자수를 잡는 을계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을목이 무토의 뿌리를 받고 수기를 이렇게 자축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기가 그래도 있어요. 제압, 완전히 제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격의 구조 위에 이렇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을목이 무토가 있고 자수가 있어가지고 예? 수기를 공급받으니까 그런 사주는 수화 기제를 이어서 남방운에 발달하게 돼요. 그럼 얘는 관성을 내 밑으로 끌어오지 못했으니까 귀는 되지 않아. 그렇지만 축토가 충미충으로 열려 있으니까 고를 열었죠. 고를 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는 돼. 근데 두부장수가 더 많이 벌어요? 얘가 더 많이 벌어요? 두부장수가 더 많이 벌어. 왜? 예. 두부장수는 재성이 시에 투간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이 조금 더 세. 얘는 재가 투간하지 않아. 얘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얘도 투가 많잖아. 예. 축토를 제압하는 모습이 더 강해서 갈 듯 갈 듯 하지만 잘 가지 않아. 두부장수는요, 과 많아. 네 개나 돼. 그죠? 그래서 두부장수는 천격이야. 그래서 감옥이 가까워. 음. 자, 이거 보세요. 예? 요사주와 요사 비슷한 것 같지만 어디가 다른 거야? 요 환자가 다르네, 그죠? 요 환자가 다르네. 근데 이 상서사주는 사중에 무토가 투간해서 자수를 잡고 있는 상관 합살격이 되고 이 사주는 자축이 서로 합해서 서로가 수기를 공급하지 제압당하지 않고 도망가. 그래서 수화기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방운의 발전을. 미세한 차이인데 그 한 글자 좌의 차이가. 그러면은 무자 똑같은 무자생이지만 정사일주하고 정축일주를 놓고 보면은 예, 조화원약에 있는 정사일주와 명리여강에 있는 정축일주를 보면 마누라복은 누가 더 있어요? 예? 정사가 더 있겠죠. 왜? 무토가 처궁, 사중에서 올라가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 덕에 큰 벼슬 했어요? 처가집 덕에 한 거야. 그죠? 예. 사중에 또 경금이 있죠. 예. 이 사람은요, 축중에 신금인데 충미충으로 깨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처가 좀 상해 있어. 그 미세한 차이 이렇게 잘 봐요. 하나 더 볼까요? 예. 정사일주는 체가 된다. 오늘 저를 처음 만나러 오신 분은 꼭 외워주세요. 사주는 9개의 간지가 있어요. 체가 되는. 간여지동이 그래. 갑인, 을묘, 정사, 예? 무오, 기미, 경신, 신유, 계해, 임자. 요 9개는 딱 체가 돼. 그래서 요 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관을 자기가 끌어와야 돼. 얘는 정사일주예요. 그러니까 재관을 끌어와야 돼. 어떻게 끌어왔어요? 예. 하신합으로 끌어왔네요. 신중에 여기 임수가 있어. 이 신중에 이렇게 경금이 있어. 이 경금이 남편이야. 예? 남편이 이렇게 신에 귀록해서 사신합으로 나한테 왔어. 재관이. 그 좋죠. 좋은데 그래서 아주 좋은데 을해대운이 왔네. 을해대운이 오면 해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해가 충하잖아요. 사해가 충하면 어떻게 돼요? 사신합이 탁 풀어지죠. 사신합이 풀어지면 이 경금이 남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의- 의뢰대원이 지나가면 그럼 또 시집 갈 수 있어요?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야, 어렵다, 그죠? 예. 박 선생님 시집 가요, 안 가요? 예? 가요, 안 가요? 한번 보세요. 1, 10일, 20일, 30일, 30대 의뢰대원에 못 가요. 예? 경호생 1990년 경호생이 아니고요. 1930년 경호생이에요. 1930년 경호생은 예? 남편이 사별하면 어떻게 해요? 시 가요? 1%가 안 가요. 1%. 1930년생 그죠? 예, 시집 안 가. 그,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누구예요? 예?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신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신금은 이 경금이고,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이 같이 있는데, 예? 사해충에서 사신합이 떨어져서 남편이 사라졌으면 또 시집을 가면 또 그 자식궁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자식과 그 남편하고 그, 그 남편의 그 자식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 기토는 뭐예요? 그럼 이 기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자식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 오화에서 나와. 음. 전에 전 남편 자식. 전 남편 자식 아니 그냥 자식과 상관없는. 네. 자, 이사주 한번 볼까요? 묘월 정화. 이사주는 정의 일주네요. 얘는 누가 등령했어요? 등령 없네? 이사주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막 제가 물어보니까 막 무섭죠? 사주는 일간이 어떤 글자와 합했는지. 얘는 일간이 뭘 하고 싶어요? 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관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된대요? 왜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왜? 근데 사주가 관을 쓰려고 정화가 관을 쓰려고 하는 건 좋아. 예? 좋다 이거야. 이 관사론자입니다. 얘는 동근이지라고 하면 그죠? 묘목도 있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좀 합반돼 있죠. 예. 합반돼 있는 게 좀 흠이네. 그런데 이 관을 취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 잘 안 되죠. 그죠? 본인이 너무 약하고 또 묘월이니까 묘월에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말하다가 이야기가 꼬였는데 새 금수를 어떻게 하려는 사주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해. 의향이 뚜렷하지 않아. 그러면 사주의 70%에서 80%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격의 구조를 따라가야 돼요. 얘는 내격의 구조를 따라가면 돼요. 내격의 구조는 묘월에 비가 많이 왔네. 예? 근데 수화기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화가 없네. 그죠? 화가 없으니까 사주 자체는 어때요? 안 좋아. 그런데 운이 어때요? 화운으로 갔어. 그러면 돼. 그 유병득이야. 남방운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나는 거야. 남방운에 꽃을 피워서 영화롭다. 박 선생님 뭐라 하세요? 을사병호 정미 무운까지 재물과 명예가 있다. 예. 이눈에 죽었대. 저 신운에. 이 신운에. 빨리 죽었네. 8, 18, 28, 38, 48세.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이사 중에 병화가 어디 있어요? 인에 있는데 그 인이 없으면 병화운이 와도 대발하지 못해요. 근데 인에 있는 병화가 남방화운에 잘 살게 해주는데 그 인신충으로 그 인목을 충해서 깨뜨리면은 죽는다. 여기서 수명성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수명성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명성은 식상이 되거나 인성이 되거나 사주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글자가 수명성이에요. 거의 식상 아니면 인성이에요. 이 수명성이 꺼지면 죽어. 나중에 이거는 수명성과 관련된 좋은 예문이 아니니까 이건 하지 말고 예? 그 뒤에 또 계속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수명성이었는데 나 이제 내년에 죽겠구나 또 그러고 스스로를 또 협박해야 되니까 예? 아마 천천히 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얘기할게요. 자, 두부장수 사주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장수 사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요거 아닌데? 음. 두부장수 사주는 목화와 토가 이렇게 세력을 이루어서 경금과 축토를 제어한다. 경금은 재고, 축은 얘는 재성, 얘는 재고니까 재성과 재고를 제압하는 사주. 그래서 사주와 재성과 재고를 제압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수단인 술토, 을목, 신금 이런 것들이 오는 해 은기에서 발전하는데 을의 대운에 예? 을의 대운 신민년에 축술이 있는 신금이 천간으로 가고 을경이 합하면서 재성과 재고를 전부 제어했기 때문에 그때 발제했다. 더 쉽게 보면 세운상 45세 근처인 의 경금 재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축술형으로 고를 열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호텔 부동산 업계로 진출해서 돈을 버는 건 토목의 작용이 호텔 억만장자가 되게 했다. 아들내미 사주는 나오지 않았죠. 아들놈은 틀림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로 봐서 틀림없이 개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으면 이 사주에 대해서 감명해 줬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물어보세요. 어디 알아들으시겠어요? 좀, 3분의 1. 그럼 많이 뒤에 분은 어떻게 알아듣을만 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네. 청아가 재고를 깔고 있으면 주인이 많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말. 예. 옛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옛날 사람도 많았고 지금 사람도 많은 걸 보면 고가 있다는 거는요. 그걸 항상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마누라가 많을 수도 있고 돈도 많을 수도 있고 돈도 많고 마누라도 많을 수도 있지만 고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고는 불충불발이잖아요. 충해야 열리잖아. 근데 돈은 충형으로 고를 열었을 때 쓸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아. 근데 충형으로 고를 열었기 때문에 처는 어때야 돼요? 처가 닫혀야 돼. 그리고 아픈 마누라를 얻을 것인지, 악처를 얻을 것인지, 뭐 그렇게 처가 하고의 관계가 안 좋을 건지 자기가 선택해야 돼, 반드시. 아유, 뭐 어때? 돈만 많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정축일주는, 정축일주는 발복하는 방법이자 뭐라 그랬어요? 예? 얘기 안 했나? 흑염소를 먹으면 돼. 개고기를 먹던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축일주 있는 사람, 누가 사줄 보라는데, 무술년에 본 것 같은데, 데이터 창고라는 걸 허가받아가지고 그걸 한대요. 데이터 창고 뭐냐 그랬더니 그 네이버 뭐 이런 애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뭐 그 데이터 센터 그 창고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는 거는 될 거라고. 어?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또 창고 사업을 하겠대. 재고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잘 됐나 그 뒤로 연락이 없네. 제가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흑염소 요리를 먹으러 가라. 진술충미는 재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충불발이다. 이게 나는 충이 없어요. 형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진일주는 개고기를 먹고, 축일주는 흑염소를 먹고, 예? 양일, 미일지는 소고기를 먹으면 되겠네. 예. 충형을 열을 때는 한 번씩 드세요. 미일주가 제일 좋네. 그죠? 소갈비나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잖아. 한우. 자,